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너입니다. 최근에는 책 리뷰를 좀 자주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의 작가님께서 직접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또 책도 건네주셨습니다. 라이너 북마크인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이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세 번째 끝이라는 이 소설, 김상빈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이 소설은 일단은 이 굉장히 짧은 소설이에요. 185페이지 정도인데 자간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글씨가 띄엄띄엄 있어서 생각보다 분량이 굉장히 작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장편 소설로 분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장편 소설치고는 짧은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끝 이라는 소설인데 우선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세 번째 끝은 세 번째 끝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세 분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 되게 특별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앞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관동대지진이라고 하죠. 간토대학살이 있었던 그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간토대학살은 얼마 전에 김태형 감독의 그 1923 간토대학살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일제 만행 이런 것들에 분노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텐데 간토대학살이 벌어진 거는 이제 관동대지진 때문이었죠. 이 관동대지진은 뭐 얼마 전에 일본이 또 큰 대지진을 겪기도 했고 일본이 워낙 많은 지진을 겪는 나라이긴 하지만 관동대지진은 어쨌든 역사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대지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유명한 얘기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15원 50전 요거를 일본어로 해봐라 라고 해서 일본어를 못하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뭐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이거나 혹은 뭐 여러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을, 그때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시체가 정말 가득 쌓여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체들, 그리고 꿰뚫어진 그런 시신들의 모습, 삐져나온 창자들, 뭐 이런 것들이 낭자했었던 게 이제 간토대학살입니다. 관동대지진에서 그 관동대지진의 이유를,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분노를 조선인에게 풀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무서운 사건이고 어떻게 인간이 인두껍을 쓰고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게 간토대학살이었습니다. 영화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이 제일 좋은 작품이고요. 조금 더 극영화로 가자면 이제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죠. 박열에서 간토대학살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박열의 주된 주제가 관동대지진은 아니지만 간토대학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소설의 첫 번째 챕터가 바로 그 관동대지진 의 이야기입니다. 료스케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이 료스케는 어쨌든 그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뭐 여성을 강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야기가 들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그런 료스케라는 캐릭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제일 좋은 게 이제 2부를 파악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폭력이라든지 그런 혐오라든지 혹은 어떤 사륙의 근본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 이야기가 아주 과거의 이야기라면 세 번째 이야기는 1편에 있었던 이야기의 어떤 해답편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 번째 편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 땅이 배경이 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오야코의 이야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의 료스케의 어떤 결말, 이런 게 드러나고 있어요. 소설을 보면서 일단 느낀 것은 어쨌든 신비로운 이야기를 쓰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끝이라는 소설은 이 어떤 사륙과 분노와 혐오, 그리고
어떤 업이라고 할까요? 카르마. 그런 것들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어떤 이런 용서라는 것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 마리의 어떤 것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과거와 다른 시간의 흐름들을 엮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였어요.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폭력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학살, 이런 것들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토대학살, 관동대지진 이야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광기, 그리고 어떤 학살의 기억,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경단 같은 걸 만들어서 통제되지 않는 폭력을 손에 쥐고 그 폭력으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그 살인으로 마구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떤 쾌감을 얻는 그런 것들이 과거의 일본인들에게 분명히 있었고, 15원 50전 요걸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혹은 긴장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발음만 듣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바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하게 희생된 일본인들도 일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명백하게 조선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했고 학살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사실 이 리뷰할 때 이 소설가 분께서 자기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소설의 리뷰를 의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떤 말이든 다 할 생각은 없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설을 읽으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내용이 어렵거나 뭐 그래서 힘들었다기보다는 너무 오타가 많거나, 물론 저도 뭐 오타 많이 내고 문장이 형편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문장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라는 측면에서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문체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글로 어떤 것을 묘사하고 그리고 글로써 무언가를 말하고 하는 이런 소설에서는 어쨌든 무엇을 표현해야 되고 무엇을 묘사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문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그 문장과 문장이 서로 어떻게 호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 그게 소설을 잘 쓰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웠다. 어떤 문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체라고 해야겠죠. 문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고민이 덜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를 적는데, 트리트먼트에서는 좀 이렇게 대본처럼 쭉 나오진 않지만 약간 소설처럼 짧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게 쓰는 트리트먼트,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뭐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너무 길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고 신비로운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이런 연결을 상상하셨다는 부분에서 대단하다, 충분히 좋은 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소설이라는 측면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분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러한 장면을 글로써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잘 전달되지 않는구나, 혹은 이 문장 하나하나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적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어쨌든 제가 들은 생각은 그런 겁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쓴 소설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그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조판 부분에서의 아쉬움, 오타, 맞춤법이 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읽기가 많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캐릭터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것을 위해서 쭉 달려가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구성이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캐릭터들의 어떤 복잡한 심리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아쉬운 소설이다. 굉장히 아쉽고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거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연출하는 부분에서 부족함, 미숙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상빈 작가님의 이런 도전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듯이 글을 쓰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소설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신의 문장을 좀 체크를 받으면, 표현에 대해서도 체크를 받으면 저는 그런 부분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이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소설을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써서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출판, 제가 출판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출판까지 이뤄내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마침내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출판사랑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인세를 받으면서 소설을 내고 했던 거하고 갑자기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소설을 써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전 정신 하나만으로도 좀 경의를 표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해서 카메라를 켜놓고 리뷰를 찍다가 중간에 끄고 다시 시도하고 이랬던 일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김상빈 소설가님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멈추지 않을 분인 것 같아서 대단히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옆에서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물론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얘기는 다르지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그렇게 말하는 때는, 그리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가 조금 더 세부적이거나 깊은 경우에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밝게 빛나는 그런 태양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쉽게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소설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작가님처럼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 책을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김상빈 작가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큼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부정적 견해나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소설을 제가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낮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 자체가 이제 글을 쓰는 글쟁이잖아요. 작가고 그리고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도전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소설을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낸 것은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영화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상업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그리고 상업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많은 자본이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 가열찬 비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랑 다르게 독립영화나 혹은 이런 소설, 또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소설에 대해서는 비판 자체는 날카롭고 세밀해야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참 잘 읽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진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았을 정도로,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하고 문장에 대해서 조금 깊게 더 바라보시고 하셨으면은 정말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긴 글을 쓰신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세 번째 컷을 추천할 수는 없어요. 네, 추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링크를 달아서 인터넷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 고정 댓글을 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주문해 보시면 돼요. 정가는 12,000원이고, 네, 김상민 작가의 소설입니다. 작가님이 좀 더 문학을, 소설을 좀 더 도전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의 이런 정도의 재능이라면 훨씬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아쉽게 여러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잘 읽었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작가의 작품, 네, 세 번째 급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